안녕하세요. 자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아 기사입니다. 오늘은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종합소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종합소득세 얼마 나오나요? 적게 나오는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려고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100면 100 세무대리인분들 다들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안내문을 받아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답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지,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신고서 작성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국세청에 나와 있는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이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분은 이제 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학원 강사분들, 이번에 이제 아마 신고 대상자에도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 강사분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수익금액,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2017년도, 이 2016년은 2017년도로, 그리고 2017년도는 2018년도로 봐주세요. 2천만 원이라면 2,400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추계 신고서거든요. 제가 전에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과 기장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추계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고서는 더 복잡하긴 한데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이분의 이제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주민번호도 들어가야 되고 주소지가 들어가야 돼요. 포항시 북구.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관할이 달라질 뿐더러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결정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주민번호 단위로 신고가 들어가는 거고 주민등록 등본상의 소재지로 납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관할을 선정하기 위해서 주소는 정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으로 체크를 하시고 이번 신고기한 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신고, 여기 총수익금액이 있고요.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학원 강사분이 6천이라는 수익금액이 있었습니다. 성실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이 선생님께서는 6천만 원의 그 연봉을 받으셨나 봐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지금 3,396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단순 경비율은 뭐냐면 아마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경비율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지금 안내문에 보시면 여기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나와 있잖아요. 요 율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께서 6천이라는 수익금액을 버셨는데 그 업종을 분석을 해봤더니 6천이라는 연봉을 버시는 그 학원 강사 선생님께서는 평균적으로 비용을 61.7% 정도의 비용을 쓰신다는 거죠. 사업과 관련해서. 그거를 사실 원래는 증빙을 갖추고 장부를 작성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그런 평균율을 매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는지에 대해서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 비율을 적용을 해봤더니 6천이면 3,496만 원 정도가 비용이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한다고 하는 거는 이 비용을 3,396만 원을 넣을 때 이 비용에 대해서 각종 증빙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어떤 계정 과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계라는 방법은 증빙이나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계정 과목이나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빼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영세하고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신고 방법입니다. 그러면 6천이라는 연봉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금액은 수천 600 정도가 된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은 기본적으로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부양가족, 요거는 부양가족 공제가 다 합쳐져서 500만 원이 나오는 건데요. 배우자 공제도 있고 부양가족도 있고 부녀자 공제가 적용을 받나 봐요. 이거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아마 뭐 150만 원 부양가족 소득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적용이나 이거나 이제 적용 방법은 똑같아지는 거고요. 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타소득이 없나 봐요. 이렇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려면 배우자나 또 부양가족
따님 뭐 이런 분들이 이 소득 금액 있죠, 위에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봤을 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 금액이 그분은 그럼 얼마일까요? 라고 할 때 모른다는 것도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봐야 이게 1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종합소득 금액 있죠? 이게 몇 번이냐면 33번인데요. 33번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여기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분은 또 개인연금,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으셨네요. 연금보험료 경제는 60만 원. 아까 국민연금 60만 원 납입한 거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연간 국민연금으로 납입하면 이 소득공제 금액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금액이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이제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요, 세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2천만 원이면 1200만 원 넘기 때문에 15% 구간입니다.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세율은 이제 2018년도 기속 기준으로 아까 여기 2200에서 4600 이하 요 구간에 들어오거든요. 여기에다가 15%를 곱해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산출세액이 198만 6천 원이 결정이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세액공제를 22만 원을 빼게 되는 거죠. 그 22만 원은 뭔지 봤더니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15만 원을 받아서 결정세액은 176만 6천 원이 됐고요. 그 상태에서 기존에 6천만 원을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 됐겠죠. 학원 강사분들은 6천에다가 3.3%를 곱했더니 3.3%죠. 근데 일단 3%가 국세고 그 다음 나머지 0.3%는 지방세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세는 3%, 6천에 대해서 3%가 180만 원이잖아요. 180만 원만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로서 환급세액이 마이너스 3만 4천 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지방세에 대해서도 아까 180만 원이 있고 또 18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8만 원으로 해서 결국에는 지방세와 그 다음에 국세가, 본세와 지방세가 모두 다 환급되는 이런 로직으로 종합소득세는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게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 제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 종합소득금액 위에 이 총수익금액과 그 다음에 이 비용을, 필요경비를 산정을 할 때 장부를 기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금액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간편장부와 그 다음에 복식부기는 어떤 계정에 썼고 얼마를 썼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증빙으로 나오는지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증빙을 갖춰야만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비용이 단순과 축에는 금액을 넣으면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경비율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낸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는 게 없는 거를 입증할 수 있도록 비용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잘못 기장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도 많은 사례를 체험을 해봤고, 대표님들하고 다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말씀을 하세요. 남는 건 남는 건데 세금 내기가 너무 아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딱 알거든요. 정말 안 남으시는 분들은 세금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때 주의하실 거는, 본인의 부양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정말 최대치로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나 여기다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셨던 분들은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다음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득으로 다 같이 생활한다는 거니까 세금을 더 적게 내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양가족의 상황이나 이렇게 국민연금을 얼마 내셨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대표님들이 화가 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세표준에다가 이제 세율은 6%에서 42%,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를 남는 금액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남는 게 한 8천에서 1억 정도 남는다 그러면 35%, 여기에서 이 누진공제액을 빼서 세율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누락을 뭐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소득금액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양가족이나 노란우산공제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폐업을 하시게 되면 근로소득제와 달리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퇴직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휘청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폐업이나 또 해산이나 또 뭐 도산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미리미리 납입을, 국민연금 혹은 퇴직연금처럼 납입을 해놓게 되면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이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으로 이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금 내느니 저축을 해놓으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는 어떤 국가의 지원 제도니까요. 사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 소득이 높으신 분들, 세금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고, 뭐 가까운 은행 가시면 주거래은행 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득 금액에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은 기억을 해두시고, 저축을 하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는 노란우산공제를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려면 이런 세액공제, 세액공제.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이걸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시게 되면 20%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이면 20만 원.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로 안내문에 나오셨으면 그런 분들은 저희 같은 세무대리님께 의뢰를 하셔서 복식장부로 기장해달라 그러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셔서 세금을 20%나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세액공제랑 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든지,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이런 세액 감면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든 뭔가 비용을 많이 넣어서 소득을 누락하실 생각보다는 이런 감면 제도나 그다음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이나 뭐 이런 거 나중에 심사하거나 내 소득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도 요 소득 금액은, 요 종합소득 금액 있죠? 요게 높아야 대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 내 신용도도 높아지고 그렇거든요. 물론 이 소득 금액이 높게 되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비용들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높지 않으면 요즘 대출이 아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내년에 혹은 이제 2019년 6월 이후로 만약에 대출 실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요 소득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시게 되면, 그래서 세금을 안 내시게 되면 대출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분한테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세금 내야 대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심하시고 이런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시게 되면은 세금도 줄이고 내 소득 금액도 높아져서 대출도 많이 나오고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 신용카드도 그래야 발급이 잘 되고 한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산세가 이렇게 많죠. 그래서 무신고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적게 신고하거나 그렇게 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든지 보고불성실, 그러니까 지급명세서라고 해서 내가 인건비를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국세청에. 제가 인건비라는 것도 비용 처리가 되려면 반드시 국세청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기한 내에 제때 신고를 해주지 않게 되면 이렇게 보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지급금액의 2%, 만약에 인건비가 연간 1억이 지출이 됐다면 그 200만 원 정도의 세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한을 잘 준수하고, 만약에 내가 못 챙기겠다 그러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돼서 여기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연예인분들, 학원 강사, 각종 프리랜서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3.3% 소득자분들이 떼었던 금액이 이 기납부세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존에 냈던 세액이 없다면 유튜버 분들은 3.3%로 떼이시는 게 없잖아요. 그냥 달러로 전체 금액이 입금이 되시기 때문에. 물론 MCM은 3.3% 원천징수 하는 경우가 있지만 MCN 소속이 아니고 직접 에드센스에서 정산받으시는 유튜버 분들은 여기에 기납부세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BJ들은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고 환급이 나온다는데 나는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나요? 바로 기납부세액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자 소득이라는 것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자나 배당으로 인해서 벌어들이신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되는데 14%와 1.4%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는데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중과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1년치 소득이 나와야 이 총결정세액이라는 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년치에 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런 것들 다 합산해가지고 총결정세액이 이렇게 나오면 그것과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을 정산하는 겁니다. 연말정산도 이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제가 나중에 근로소득자는 별도로 다룰 건데, 근로소득자 분들도 이 총결정세액과 기존에 급여를 받으실 때 원천징수됐던 금액이 있으시죠? 그거랑 이 납부세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고요. 이런 서식을 근로소득자 분들은 회사에서 제출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월달에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번거로운 절차를 따로 하시지 않도록 만든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들어도 다 개인 CPA를 고용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 분들이 뭐 따로 저희와 같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도 세금 신고가 자동으로 되게끔 해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7,500만 원 뭐 이상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납부세액보다는 납부하셔야 될 세액이, 그러니까 총 결정세액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납부하실 세액이 발생하시는데, 이런 구조로 해서 직접 한번 보시면 납부세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왜 뭐 환급을 안 해주냐 뭐 이런 거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구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지금 이렇게 단순 경비율 대상자분들 계시죠? 단순 경비율 대상자분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환급이 나오시네요. 그죠? 근데 이 방법으로 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가산세가 붙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기장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장 가산세가 원칙적으로는 붙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 개시자라든지 소규모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이런 기장을 안 하고 이렇게 추계의 방법을, 그냥 비용을 툭 넣었죠. 이걸 추계라는 방법인데, 이렇게 비용을 툭 넣더라도 이거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무기장을 했기 때문에, 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20% 붙는 겁니다. 100만 원이면 20만 원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방법은 이제 추계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소득금액에서 이제 부양가족이라든가 기본공제라든가 또 국민연금이라든가 노란우산공제라든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이런 것들이 빠지고 나서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그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각종 세액공제들, 퇴직연금 세액공제나 자녀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이 빠지고 난 나머지가 결정세액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원천징수되었던 3.3% 소득이나 혹은 중간 예납을 하셨다면 중간 예납 세액과 정산을 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하시거나 혹은 환급을 받으시거나 그렇게 결정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세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정확하게 세금 신고하시고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신고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혜연 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